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째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살고 있는 수필가 유창희님을 소개합니다. 수필을 벗삼고 수필을 스승으로 삼으며 혼자서도 잘 논다는 수필가 유창희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과를 졸업하고 논어 에세이 빈빈 메타 논어 타타타 메타 아름다운 개조심 유명웨이 체크인 체크아웃 등 수많은 수필집을 내고 빛나는 현대 수필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도서관장 일을 하며 논어를 강의한 수필가입니다. 그분과 저와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지만 로마에서 20년을 살던 손영란 수필가가 쓴 유명웨이 체크인 체크아웃을 읽은 소감을 잠깐 읽어드리고 유창희님의 댓글까지 읽은 후 체크인 체크아웃에서 부산의 불꽃놀이에 관해 쓴 수필 불꽃 지르다라는 수필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창희의 책이 도착한 지 3, 4일 된 것 같다. 그동안 매일 자기 전에 몇 편씩 읽었다. 책은 스마트하게 체크인으로 시작해 체크아웃으로 끝났다. 제목이 암시하듯 그녀의 여행기다. 그녀는 언뜻 보면 하늘하늘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여행기를 보면 땅짝이 짝이 없다. 인도를 여행한 것만 보아도 그렇고 네팔과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동유럽, 스페인 등 종횡무진이다. 그것도 그냥 여행이 아니다. 텐트와 침낭, 밥솥을 이고 지고 차를 빌려 내비로 다니는 좌충우돌 여행기다. 그녀의 파트너는 남편이다. 그녀는 글쓰기에 남편을 요모조모 써먹는다. 부러워 죽을 지경이다. 류명웨이는 자기 자신을 마치 꽃이 피듯이 보여준다. 아프게 멍울이 맺히기도 하고 살짝 수줍은 듯 입술을 벌리기도 하고 마침내 활짝 꽃을 피운다. 여기까지 향기가 진동한다. 가끔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 웃을 때도 있다. 마음이 부산으로 달려간다. 저기 멀리서 유명웨이가 멋있게 차려입고 나타날 것 같다. 나는 처음에 유창희가 어려웠다. 사람들에게 논어를 강의하는 선생이었고 근엄한 도서관 관장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소탈했고 잘 웃었고 때로 무지하게 웃겼고 옷을 잘 입었고 예쁘고 아주 잘 썼다. 그녀는 내 가슴이 서늘했을 때 나를 안아주었고 친구랑 찾아갔을 때 환대해 주었고 그녀의 격조로 나를 우쭐하게 했으며 부산 하면 떠오르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다. 로마에서 20년 살던 손영란 작가는 로마에 살 때 로마 통신 교민신문 발행자로 그녀가 읽은 글은 손 작가가 쓴 유창희 책 체크인 체크아웃의 소감입니다. 유창희의 댓글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로마입니다. 언제 한번 가보기는커녕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로마 통신 신문에 내가 읽은 책 한 권이라는 코너에 원고 청탁을 받던 날 그 기쁨 상상이나 할까? 유학 정서 이 한 권의 책이라는 글을 보냈지. 인연은 오래되었지. 남해의 소리를 하태무 선배가 운영하는 올리원에서 밤하늘의 별과 달과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새 썸을 풀다 새벽에 떠오른 해를 보고 바람의 언덕을 갔었지. 유창희 작가의 댓글까지 읽었으니 이제 수필 불꽃 지르다를 읽겠습니다. 불꽃 지르다. 유창희. 사랑의 시작은 고백입니다. 불꽃 축제의 로고다. 매년 10월에 열린다. 2005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에이펙 정상회담 경축 행사로 시작한 광안리 바다 불꽃축제는 불꽃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해상쇼, 레이저쇼 등 테마에 맞춰 음악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곳곳에서 온다. 지난해에는 일자형에서 U자형으로 확대하여 이기대, 해운대, 동백섬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해상에서 불꽃을 쏘아 올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했을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를 그리워하던 소녀는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더 넓은 은하수를 꿈꿨다. 그런데 남쪽에서 유학 온 남학생이 축구공을 발로 차면 바다로 떨어진다며 꼬드겼다. 천상의 선남선녀, 남남풍녀의 만남이다. 나는 사랑의 깊은 바다에 풍덩 빠졌다. 내 인생의 발화점이다. 물과 불의 만남, 냉정과 열정의 환상적인 궁합 아닌가. 나 부산에 산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제 아무리 불꽃이 아름답다 한들 사람만 하겠는가? 순간의 빛이다. 그 순간은 부싯돌 같다. 인걸불처럼 원없이 활활 태우며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 늘 불어리를 친다. 때가 되면 저절로 사위어 가는 것이 세월이건만 밤낮 몸살이 다 해지고 달 뜬다. 밤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찾는 것처럼 언젠가 내 인생에도 불꽃 한번 질러야지. 해마다 불꽃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다. 광안리 앞바다가 광란의 도가니가 되는 날 현장의 불꽃은 극치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의 피아스 불꽃 축제를 본 적이 있다. 그 지역은 불꽃 축제로 혁신적인 도시로 비약했다. 우리나라 부산 바닷가도 스페인 못지않는 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못지않는 첨단이 공존한다. 5, 6도에서 이기대, 이기대에서 해운대로 해안선을 따라 걷는 갈매길이 그렇다. 우아한 요트와 파도 모양으로 건축된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들, 계절을 막론하고 수영, 서핑, 요트 대회, 수상스키, 크루즈 등의 레저 활동과 영화의 거리, 미술관, 실내외가 근사한 카페와 맛집이 화로처럼 역동적이다. 나는 이곳에서 일생을 여행처럼 살고 있다. 나의 짝지는 34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나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묵같이 까딱 앉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는 요즘 나이도 잊은 채 심하게 출렁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대는지 돛대를 고추 세웠다. 풀꽃처럼 여린 그녀는 이제 드는 그의 거센 바람을 막지 못한다. 그동안 부부는 바다에서 서핑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와 파도를 가르며 경기하는 요트 선수를 생산했다. 바다와 하늘의 만남으로 맺어진 커플에게서 바하와 로하로 태어났다.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나 골짜기 없는 산이 어디 있고 바람 없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 때론 태풍도 해일도 꿀꺽지게 겪었다. 혼자 혹은 둘이 타는 쪽배에서 차가운 바닷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세일링하다가 캡사이즈 되는 날도 많았다. 그리고 나는 바다로 나를 찍느라 깊은 물속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가 밧줄에 걸려 손가락이 빠지고 페달을 밟느라 발목의 복사뼈를 철로 바꿔 끼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풍류가 아니다. 목난 나무 상아대로 달빛을 가르며 적벽불을 엎는 낭만적인 뱃놀이와는 다르다. 깊은 바닷물에 발을 담가야만 녹이 얻어지는 생업이다. 불꽃 같은 열정과 거센 물결이 없었다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이다. 오로지 고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어미의 마음. 파고의 높이를 조율하며 삶을 순풍으로 연주해야 한다. 파도는 사계절의 출렁임이요 불꽃은 순간의 섬광이다. 그 활화산 같은 에너지의 분출을 위하여 두 손 모은다. 나에게 불꽃 축제는 기도다. 고요한 어둠이 배경이 되어야 그들이 제 빛깔을 뿜어낼 수 있다.
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날까 보다. 나와 함께 떠날 자는 아마도 자로밖에 없을 것이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용기는 나보다 나으나 제목으로 취할 수 없는 인물이다. 돌아가는 꼴이 어수선하다는 말씀이다. 고지 곧대로 들은 제자는 자신이 뽑혔다 싶어 우쭐한다. 이토록 자로는 단순하다. 그런데 요즘 나는 단순한 매력에 빠져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한결같은 사람. 나는 가족에게 자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몸으로 먹고 사는 숭고함을 경시했었다. 달빛을 배경 삼아 장독대에 정화수 한 사발 올리듯 마린 시띠 창가에 차 한 잔을 놓고 연필 춤을 춘다. 이참에 아예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후예를 꿈꿔본다. 우리 집 남자들은 바다에서 일한다. 팡팡 팡파르 내지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고백한다. 사랑합니다. 무조건. 그렇다. 현재는 연료가 아니라 한바탕 불꽃이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에서 금요일 저녁 30분간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카라코람 하이웨이 훈자 마을로 갑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샹글라 패스 2134m의 길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타트 지역은 너무나 위험하답니다. 고갯길이라 위험한 게 아니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어 번 쉬면서 아마도 8시간 넘게 차를 탔나 봅니다. 샹글라로 오면 5시간 소요될 예정이라 했는데 밤 11시 20분에 도착. 잘 뜨지지 않는 눈으로 그래도 모두 저녁밥들을 먹습니다. 수프 한 그릇 먹고 나니 다른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깻잎을 내놓습니다. 햇반 하나를 꺼내어 그 밤에 밥을 먹습니다. 검은 자갈의 산맥 카라코람. 우선 아이스팩을 맡기려는데 냉동이 되는 냉장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음료수를 넣는 대형 냉장고가 그래도 나아서 그곳에 맡겼습니다. 산속 뱃삼의 호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방에서 천정에서 빙빙 돌아가는 끈적거리는 선풍기 바람을 바라보며 땀을 뻘뻘 흘리며 빨래를 빨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별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바깥 정원에서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밤에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부산이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호텔 문은 잠겨 있어 동네를 보고 싶었으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신새벽에 마당을 할 일 없이 거닐다가 고양이 애미와 새끼를 봅니다. 애미 엉덩이를 졸졸 물고 따라다니는 새끼가 너무나 귀엽습니다. 사진기를 들으더니 신기한지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전병훈님 부부가 나왔습니다. 늦게까지 사진 정리를 하던 남편은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간밤에 여자들의 세미나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망고 먹는 방법으로 까르르 웃었습니다. 새로운 문양의 스카프를 한꺼번에 사서 나누는 일도 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의자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었습니다. 신라스의 별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별을 보기로 합니다. 허 여사가 20개의 유성을 보았다니까 그걸 체험해 보고 싶어서 유 교수, 이 여사도 따라 정원으로 나오는데 진짜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니스 공만 한 유성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갑니다. 유난히 큰 일을 한 영혼 하나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다만 넷이서 그 광경을 보았을 뿐입니다. 함께 여행을 해도 무언가 뜻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못 볼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짓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돌멩이에 그림을 그리는 일, 그곳의 풀꽃을 눌러 손녀들에게 기행문을 쓰는 일, 그리고 건너는 강물에 손을 담그거나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것을 보는 일, 현지인들과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은 여행지에서 다른 분들보다 다르게 내가 벌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곁에 침실들이 있어서 소곤소곤하는 소리도 한밤중이라 시끄럽게 들릴 것 같아 그만 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도 별똥별 같은 건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유성을 보았던 추억으로 두고두고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 더운 곳이라 휴대용 아이스박스에 넣을 얼음팩을 얼리는 일이 늘 숙제이고 일이었습니다. 호텔이 좋으면 주방 냉장고에 얼려주고 팁을 조금 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만년설이 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앉는 순간 땅바닥에 뒹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하하 웃었습니다. 어릴 때 사람이 일어선 자리에 몰래 의자를 빼면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앉은 사람이 엉덩방아를 찍게 하는 장난을 무지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트가 나를 편하게 해주느라고 의자를 들어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성질 급한 내가 덜컥 먼저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1, 10, 100, 1000 만을 가르쳐준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1. 하루 한 번 변을 보고 10. 하루 10사람 만나 10번 웃고 100. 하루 100자 쓰고 1000. 하루 1000자 읽고 만. 하루 만보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해진다고 유행하는 비법을 알려주었는데 웃음거리를 제공해 준 셈입니다. 아침부터 아시아 제국과 인도 대륙판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한차에 타신 고석주 선생님은 지질학에 관하여 아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갔지만 아무데도 그런 지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표시가 날 것이라는데 그곳이 여기라고 글을 새겨 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거기가 거기 같기만 했습니다. 가이드들은 가고 또 가며 여기쯤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꽤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여기라는 표시판 하나 없는 곳에서 어디를 찾는단 말입니까? 적당한 곳에서 찾으며 그럴듯한 장소에서 우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하트 모양이 있는 걸 보니 두 대륙이 만나 사랑을 속삭였군. 아, 저기 저 소나무는 아마도 만난 걸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식수를 한 모양이군. 희들거렸지만 거기가 아니라고 또 차를 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더니 이제 거기라고 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를 가져다 인디아 플러스 아시아라고 푸른 매직으로 내가 써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에 표지판 하나로 안내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노천으로 온천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손이 데일 지경이었습니다. 자주 발이 아픈 남편은 거기서도 또 물을 병에다 받아 가자고 합니다. 라카포시 설산의 이마가 보이는 앞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었습니다. 우리 차 기사가 차와 과자 몇 개를 보냅니다. 그는 사이드가 옆에 타면 너무나 시끄럽게 수다를 떨어 수다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나에게 할머니의 할머니란 뜻의 파키스탄 별명을 붙여주면서 사이드도 따라 놀려댔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라 하며 그건 말이야 사랑이 아주 많다는 뜻이라 고 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그냥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가자 빨리빨리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모처럼 여유롭게 지나는 이런 시간을 남편은 정말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늘 가슴을 졸이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남편이 언제 올까 걱정하고 다니는 여행이 저도 늘 괴로웠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다가 늦은 저녁을 먹고 별을 바라보다가 잠을 청합니다. 달이 없으니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중의 발키드성은 반짝이는 보석을 수없이 박은 것 같습니다. 북두칠성이 눈앞에 가로누워 있습니다. 사방을 휘둘러 모두 6천, 7천 설산의 봉우리들입니다. 상큼한 라카포시, 디란의 매력적인 하얀 능선, 울타르파크, 훈자파크, 하염없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여인의 손가락, 레이디핑거 모두가 흰 눈을 이고 섰습니다. 여름 속의 겨울 공기는 너무나 쾌적합니다. 졸졸 흐르다가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가느다랗고 미안스러운 수도꼭지에 욕조는 물론 없습니다. 물은 눈 녹은 물이라 차갑습니다. 석회암 녹은 물이라 회색빛이 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그걸 마실 수도 없고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만년설 녹은 온갖 미네랄이 풍부한 이 물을 마셔 오래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들이 이 마을을 살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땅을 적시고 과일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오아시스같이 논밭은 푸르르고 온갖 것이 잘 자랍니다. 여름은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고 자고 싶습니다. 옆방의 정수일 교수님, 강만길 교수님 두 분은 초저녁엔 문까지 꽁꽁 닫고 주무시더니 새벽 3시경부터 도란도란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잠 안 오는 밤을 복도를 16바퀴나 돌며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혼자의 깊은 밤을 방마다 불은 꺼져 깜깜한데 2-3개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건너편 hun자 마을은 밤새 불이 켜져 별처럼 반짝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꺼질 것이라 생각했던 불빛이 밤새 등대처럼 반짝입니다. 별똥별이 간간히 주르륵 떨어집니다. 내 죽을 때도 내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떤 이가 보아줄까요? 별똥별 떨어질 때마다 성호 한 번을 끄으며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빌어봅니다. 원래 산으로 오면 높은 산봉우리는 구름이 가려 잘 안 보이는 때가 많다는데 이번 여행에선 남가파르팟 8,000고지나 라카포시 7,788이나 이곳 울트라피크나 레이디핑그 모든 봉우리들이 씻은 듯 해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을 벗어버리고 복도를 내내 걷습니다. 신발 소리에 깊이 잠든 분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5시가 되어도 호텔의 대문은 아직도 굳게 잠겼습니다. 아침 6시가 되니 선물가게 아저씨가 차를 몰고 와서 열쇠로 문을 땁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호텔 앞마당 과수원으로 갑니다. 아, 천국의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온갖 꽃들이 가득히 핀 꽃밭에 주렁주렁 딸린 과일나무들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부지런한 인부들이 망치로 돌을 쪼고 있습니다. 해수 아빠랑 부지런한 몇몇 분들이 다시 발키드성까지 걸어갔다 오신다 했습니다. 7,788의 라카포시 산 봉우리가 하얀 눈을 이고 가득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 뜨는 것을 찍으려면 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도 깨우고 선생님들께도 과수원이 너무 좋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신여사, 이여사가 과수원에서 싱싱한 과일과 상구를 따셨습니다. 아침 식당의 후식용이라면서 강만길 교수님은 모자에 가득 살구를 담아 오셨습니다. 늦게까지 사진을 찍다가 식탁에 가니
황평우 선생님이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가지고 식당마다 나눠 드리라고 주십니다. 나누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강만길 선생님은 떨어진 살구를 씻어 후식으로 내셨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선구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